네, 테크의 제2의 법칙 잘 자라.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인간은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하고 시간에 돈도 벌고 시험 공부도 많이 하고 하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잠을 자지 않고는 며칠도 견디기가 힘들다. 정상적인 잠은 단순한 휴식의 의미를 넘어서 신체 회복, 호르몬 분비, 기억 저장 등등등등의 수면은 기본적으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눈다. 그래서 수면 단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쭉 기본에서 렘 수면에서 배움 수면에서 깊은 수면의 단계가 쭉 들어가서 렘 수면에서 천천히 얕아진다 이 말이죠. 깊은 정상적인 수면 상태를 렘 수면, 비렘 수면은 90에서 120분 주기로 반복되어 정상적으로는 하룻밤에 약 5회 정도의 주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이다 이 말인데요. 비렘 수면은 그 깊이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는데 단계가 올라가면은 수면 상태가 더 깊어져서 각성 상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1단계 수면은 각성과 수면의 중간 단계로 수면이 시작된 후에 잠이 드는 과정에서 관찰이 된다. 우리는 몇 시간을 자야 피로를 느끼지 못할까? 일반적으로 성인은 평균 7, 8시간이 필요하고 어린이는 9에서 10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인별로 수면 시간은 다르다. 뇌건강 조치의 손유리와 함께 알아보는 수면의 기능은 자 이렇게 수면 단계 성장 분비가 되니까요. 서파 수면의 단계별 특징은 여기에서 면역을 가 수면을 하는 동안에 자연사례와 또 보조 T세포 등이 증가하게 된다.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멜라토닌은 11시에서 새벽 3시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래서 활성산소를 증화시키고 해독작용을 하고 암세포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기억의 정리. 뇌는 그동안 습득한 기억들을 렘 수면 단계에서 오랫동안 보관하며 그 기억의 연결망을 생성한다. 비만 예방. 하루에 6시간도 못 잔다며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늘고 당뇨병 위험 요인이 되는 인슐린 민감성이 줄어들며 식욕 억제 호르몬을 렙틴이 감소한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날에는 초콜릿이나 감자칩과 같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집중력과 판단력에 대한 영향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면증도 병이다. 불면증이란 잠이 들기 힘들거나 자다가 깨서 잠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거나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평소의 기능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증상이 발발할 기간에 따라서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뉜다. 불면증의 원인은 왜 불면증이 생기나요? 신체 질환에서 불면증, 약물, 행동적인 원인, 특정 수면 왜 불면증이 생길까요? 정신과, 신체, 심장병, 또 심리적인 거, 행동, 정신적인 불면증이 있고, 주기적인 사지, 하지, 뭐 이런 수면 무호흡증 등등이 있다. 불면증. 반면에 만성적인 불면증은 잠을 잘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면장애가 3개월 이상이나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면증은 왜 생기는 걸까? 심리적인 스트레스, 수면의 습관, 또 우울증, 불안장애, 정신과, 하지, 불안, 증후군, 코골이 등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된다. 간혹 객관적인 수면 지표는 이상이 없으나 스스로 불면을 호소하는 경우에 따라 이를 역설적인 불면증, 수면 상태의 오지각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수면 시간을 가소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면증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같이 자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자 이렇게 잠은 들어서는 이자연 깬다. 같이 일찍 깬다. 적절한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 증상과 더불어서 하나 이상 포함이 된다. 주간처럼 피로와 무기력, 예민, 주의력, 집중력 저하, 기억장애, 실수, 안전 이렇게 위와 같은 수면 장애 및 주간 증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불면증일 가능성이 있다. 꿀잠 자기 5단계 불면증 치료요? 그냥 수면제 주는 거 아닌가요? 불면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 보면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불면증은 약을 먹으면 바로 치료되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진단하는 과정부터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포함한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권유하는 약물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약물적인 인지행동치료, 수면위생 교육을 강력히 권유한다. 인지행동치료라는 수면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바꿔준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방침은 수면위생, 자극조절, 수면제한, 이완요법, 인지치료 가 수면위생에서는 침실을 어둡게 해야 되고 잠은 침대에서만 수면 제한 시간은 수면 허율, 이완요법, 인지치료 복용 전에 이렇게 먼저 수면에 대한 오류를 교정해 보자. 그림을 보고 행동방침을 숙지했다면 수면위생에 관해서 알아보자. 규칙적인 잠자리 지키기, 낮에 운동하기, 낮잠은 15분 이내로, 카페인을 멀리하고, 금연을 하고, 과식과 과음 줄이고, 자극 조절하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완요법을 하고 등등 이런 방법이 이렇게 치료에서 하고 있군요. 수면 제한, 잠자리에 들어서 2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는 것보다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독서를 가볍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몸을 이완하고 있다가 졸리면 다시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침대에 있는 시간은 수면 시간이다. 이 말을 수면 목표로 삼고 정해진 시간에만 잠자리에 들어가도록 노력해보자. 또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낮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잠자는 시간이 침대에 있는 시간의 90% 이상이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늘린다. 잠자는 시간이 침대에 있는 시간의 80% 이하라면 침대에 누우는 시간을 줄여보자. 그러면 당신은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 불면증 인지치료란 인지치료는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한 뒤에 실행한다. 인지행동치료의 목표는 다음과 같아. 수면에 계속 집중하고 관찰하는 것을 막는다. 불면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근심 집착을 멈춘다.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고친다. 역기능적인 행동을 줄인다. 그런데 불면증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의 왜곡된 인식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침대에 누우면 온갖 잡다한 걱정과 생각이 몰려오면서 잠이 안 온다고 한다. 또 오늘은 잠을 잘 수 있을까? 수면제를 하나 먹어볼까? 라고 떠올린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도 못 잤구나. 오늘도 망쳤다. 이렇게 환자들을 살펴보면 하루 종일 잠에 대한 생각뿐인 경우가 많다. 밤에는 지금 잠이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소한 소음이나 온도 등의 촉각을 세우며 시간을 보며 자는 시간을 계속 계산한다. 그러다 보면 불면에 대한 가동 걱정이 부정적인 생각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교감신경계가 긴장한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잠을 잔다는 것이 괴롭게 느껴질 뿐이다. 인지행동치료는 비약물 프로그램으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하며 이렇게 왜곡된 인지를 발견한다. 인지행동치료는 수면위생 교정, 수면제한요법, 자극조절법, 이완훈련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와 진단, 훈련, 피드백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불면증 환자들의 특징으로 보면 만성 염증 상태에서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이 핵심이 되어져서 불면과 불안과 통증과 대사질환, 만성질환 이렇게 서로가 질병을 더 자꾸 불안감을 고조시켜진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는 1차성 불면증의 경우에 환자들 중에서 70% 이상은 이러한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면제의 진실과 오해는 수면제를 치료제라고 오해하거나 무조건 거부할 이유는 없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 수면의학회 모두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권유하는 약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수면제는 치료도 독약도 사용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겠지요. 과하면은 독약이 되는 거고 그렇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수면제가 모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많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불면증은 개인의 수면 상태, 정신 상태 혹은 동반된 수면장애 요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약물이나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상적인 수면제라면 복용 직후에 효과가 나타나 아침까지 유지되다가 기상 직후에 약 기운이 사라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형 금단 증상 또 반동성인 불면증이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약물은 불면증에 대한 단기 효과는 확인되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에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면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불안, 스트레스, 갱년기, 호르몬 장애, 낮에 누워있는 생활습관 등 문제를 찾아서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로 나뉘는데 차이를 알아보자. 그러면 졸피뎀은 과연 위험한 약일까? 신문기사에서 많이 들어봤다는 스틸록스, 졸피뎀, 졸피드 등은 비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로 수면에 대한 효과를 강조해서 개발된 약물이다. 안정 효과나 다른 효과는 거의 없고 수면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 약은 초기 효과는 좋지만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수면증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몽, 초조, 두통, 낮졸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억상실, 이상행동, 폭식도 그 중에서 하나가 된다. 졸피뎀을 복용하는 어느 환자는 밤중에 본인이 냉장고를 열어서 피자도 찾아 데워서 먹고 아이스크림도 반통 가까이 먹고 라면까지 끓여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의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약국용 수면 유도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주는 것. 대부분 감기약 성분으로 쓰이는 항히스타민제가 있고 콧물 알레르기는 또 구하기는 쉽지만 효과가 낮고 가령 모기시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약국용 수면 유도제고 수면제 이런 것들이다.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 수면제는 그 환자 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유도제가 있고 그렇군요. 아침형 인간, 올빼미형 인간. 아침형과 저녁 인간은 각자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문제일까? 그러면 이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는 없을까? 크로노타입 아침형, 저녁 인간을 결정하는 일주기성 인자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2003년 영국 서레이 대학 팀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것을 알려진 포3라는 유전자가 아침형과 저녁형에서 차이를 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포리 유전자 중에서 0.5%인 80여 개의 유전자가 수면 리듬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인간 개개인의 유전자는 조금씩 다르므로 아침형과 저녁형도 유전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주기 리듬이 평생 일정하지는 않다. 식단 환경,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아침형 인간이 건강에 유리할까? 생체 리듬을 야행성에서 아침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및 전병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보면 건강 면에서는 저녁형 인간이 좋지 않다. 최근 한 연구 결과 수면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더니 연구자들 중에서 23%가량의 우울증이 개선되었다. 2시간 당겼을 때 환자들 중에서 40%가 우울감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다. 자이든 타이든 야간 근무를 할 때는 혈압이 상승한다. 휴식을 취하더라도 한번 올라간 혈압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뇌혈관 질환의 이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및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당뇨병에 유발되거나 더 악화될 수가 있다. 특히 본인의 일주기 리듬과 맞지 않는 시간에 깨어서 일하고 낮에 수면을 하게 되므로 수면각성 패턴이 방해를 받게 된다. 낮 시간대의 수면은 소음과 빛에 빈번히 노출되므로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게 된다. 결국 깨어있어야 하는 활동 시간대에는 과도한 졸음과 피로가 이어지고 수면을 취하는 시간대에는 불면을 유발하게 된다. 심뇌혈관 질환, 우울증, 면역 기능의 결함뿐만 아니라 비만, 암, 사고 및 생산력마저 저하된다. 따라서 다음 예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밤에 잘 자야 한다. 뇌전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
불안정, 협심증,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 질환자,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존하는 전식 환자, 혈당 또 고혈압 환자, 기관지 확장 치료질환하는 또 만성 우울증 환자, 교대및 야간 작업에 적응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자,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 이제 생체 시계를 앞당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앞서 강조했듯이 건강을 위해서는 저녁형 인간보다는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제안을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 첫째, 아침에 햇볕을 보라. 아침에 내리쬐는 햇빛이 내로 전달되면서 생체 시계를 매일 20-30분씩 앞당겨준다. 더위 생체 에너지를 높이고 낮에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량을 늘려 잠이 일찍 오게 한다. 둘째로 잠들기 30분 전부터 집안을 어둡게 하자. 어두운 멜라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킨다. 작은 등이나 간접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밤에는 전자기기나 블루라이트를 멀리해야 한다. 셋째, 햇빛이 있는 날 10시간 안에 아침과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다. 위에서 강조한 3가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생체 시계는 어느새 앞당겨져 있을 것이다. 내안의 시계 성가체. 우리 은혜의 속을 들여다보면 각 부위가 대부분 좌우대칭으로 쌍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단일 부분으로 뇌혈류 장벽 구조에 의해 고립되어 있지 않은 특수 부위가 있다. 솔방울과 모양이 비슷한 성가체라는 기관이다. 뇌바로 뒤쪽 중앙 부분에 5mm가량 크기로 우리 몸 속에서 외부적인 환경과 변화에 반응하며 생체 기능을 스스로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성가체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든다. 멜라토닌은 24시간 주기 리듬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체 기능을 스스로 조절하는 성가체. 성가체는 유일하게 단일로 존재하며 생체 기능을 조절한다. 성가체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드는데 멜라토닌은 24시간 주기 리듬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4시간 주기 리듬은 빛과 어둠의 자연적인 주기와 연동하는 생물학적인 활성화에 따른 24시간 주기를 의미한다. 밤이면 성가체로부터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되어 졸음이 자연스럽게 밀려오고 아침에는 빛에 의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든다. 이처럼 멜라토닌은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망막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는 빛을 감지하는데 이 신호가 척수와 교감신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가샘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성가체를 뇌 안의 시계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렇듯이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수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멜라토닌은 항산화 물질로서 스스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항산화 물질과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한다. 가장 효과적인 지방 친화성의 항산화제로 알려진 비타민 E보다 활성이 2배나 더 있다. 멜라토닌의 대사산물도 항산화 효능이 있는데 이는 멜라토닌이 다른 항산화 물질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멜라토닌은 혈액을 통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순환계의 면역 시스템과 소통할 기회가 많다. 암 발달 및 암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뇌 건강 주치 2의 선유리의 뇌, 턱터, 수면 베개 및 디지털 기기들이 수면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요? 베개는 수면 건강과 척추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개의 높이, 경추의 곡선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1.5 혹은 거북목으로 또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특별한 베개로 인해서 수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면증 개선 웨어러블 간혹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게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습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으나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자세한 문제까지는 잡아낼 수는 없지만 수면 중 몸의 움직임이나 심장의 박동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꿈을 꾸는 수면이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수면의 질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골이는 수술하면 좋아질까요? 잠잘 때 공기가 좁아진 통로를 지나며 주변의 기도를 진동시켜서 발생하는 소리가 코골이입니다. 또한 기도가 더 좁아지면서 막히게 되는 경우가 수면무호흡입니다. 기도를 좁게 하는 해부학적인 이성소견이 있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심하지 않은 젊은 나이라면 수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 노화, 체중 증가, 음주 등으로 인해서 무호흡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더라도 체중 조절, 금주, 음연, 운동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데 좋지 않은 습관인가요? 술은 수면 후반부를 교란합니다. 그러므로 7시간 정도 수면을 한다고 했을 때 푹 자려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한 알코올을 섭취한다고 해서 잠을 늘 빨리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의 섭취량이나 섭취 시간에 따라서 알코올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잠을 설치게 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수면의 전반부 렘 수면을 억제합니다. 이런 수면 후 후반부 렘 수면의 반동 현상을 일으켜서 새벽녘에 악몽을 꾸게 만듭니다. 특히 알코올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기도 하고 심지어 호흡 중추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탈수작용도 일으키므로 자는 동안에 코와 목을 건조하게 만들어 호흡의 질도 떨어뜨리게 됩니다.